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땐 변동성이 먼저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수급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소폭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우선 확인을 했었고요. 오늘 개장 전에 기대되었던 부분은 미국 시장이 양대 지수가 한 1%대 반등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갭이 약했어요. 갭 상승이 차라리 강하게 나왔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그리고 추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겠는데 갭 상승이 약하게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가 장 초반부터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매도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약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보통 지수를 받쳐주는 상황은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2차 전지가 하락을 하면 IT가 좀 반등 또는 상대적인 덜 빠짐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10시에 삼성전자 컨콜 이후에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가 IT로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보통 하락을 했을 때 지수가 레벨 다운이 되고 나서는 매도를 할 업종과 여기에서 매수를 할 업종을 추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를 할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저점을 깨지 않은 가격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다음 분기 또는 내년에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그 업종을 추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IT, 그다음에 소비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소비재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가 해외에 외화 부분,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는 달러화에서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달러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이제 해외 매출이 확장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음식료 같은 경우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단어가 한번 쓰였고 여기에 더해져서 내년에 실적이 턴을 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 그다음에 매수할 업종과 매도할 업종을 구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를 묶어놓고 시장에서는 지금은 좀 수급적인 추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바 이 부분이 좀 돌아서는 환경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돌아서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지수가 많이 빠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7% 넘게 빠지면서 27,3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덕산 네오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OLED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은 8%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38,650원, 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앱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됩니다. 주가는 8% 넘게 빠지면서 23만 5,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7%대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61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자화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2만 7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피런티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크게 하락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제 마감 기준으로 2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파나소닉에서 배터리 감산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도 LG 이노텍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매출도 늘어난 바가 있었는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종목의 주가 수준이 성장을 반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절대 주가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강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버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정적인 요인이 나왔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시장 대비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쪽은 우선은 좋지 않은 상황 안에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키였는데 여기에서 제품에 대한 단가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볼륨이 증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한 1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배터리 쪽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고객사인데 감산을 하는 부분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버티던 종목이 시장의 약세를 통해서 함께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정의 날입니다. 기술적으로 200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좀 추가적인 하락의 요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하락이 있었던 지점이라서 도망가자 전략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재접근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가 종목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이 기업의 요인인지 또는 외부 요인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주가의 민감도는 기업의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조금 더 높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감해진 외부 요인 같은 경우가 해소될 때 다시금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외부 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멈추는 타이밍, 그다음에 더해져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판가들이 돌아서는 그런 시점에서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멈추는 타이밍을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퓨런티어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블록딜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OLED 확산 속에서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리포트도 최근에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저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주가가 장중에 1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기업 외적인 문제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 기업 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블록딜 같은 경우는 보통 블록딜이 돌고 나면 10% 할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바로 당일에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짙은데 요즘에는 한 거래일 정도 더 조정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블록딜이 대주주 블록딜이 돌기는 했는데 이게 증여에 따른 세금 부분의 해소입니다. 그러면 본업에 대한 부분이 공고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OLED와 관련된 부분에 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이 OLED를 탑재한 제품 같은 경우가 기존과는 다르게 이 소재가 한 2배 정도 더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블록딜을 통해서 나온 주가 조정 같은 경우는 좀 매수의 대응으로 저는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그래도 덕산 네오룩스 지금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는 지금도 9% 넘게 빠지고 음봉의 길이도 꽤 긴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매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버텨봐도 괜찮을까요? 보통 우리가 전저점이라고 하죠. 가격대의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좀 가격대에 훼손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비중의 조절은 필요합니다. 100%의 비중이라고 하면은 한 30%를 덜어내는 대응 이후에 가격의 하락이 멈추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조정이기도 하고 전저점을 테스트
하는 와중에 가격대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은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을 보더라도 네. 지금 현재가가 38,6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하면 뭐 전저점 오늘의 조정이 나왔던 가격대는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가 매수 가격은 37,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4,000원입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레디의 내년 출시 예정인 그 상품 같은 경우가 제품 같은 경우가 출시하지 않았을 때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손절가에 큰 의미는 없겠고요. 네. 목표가는 여기에서 가격대로는 뭐 기본적으로 한 4만 원대, 4만 2천 원대 이 정도의 1차, 2차 레벨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버티기는 하시되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매수를 하신다면 37,300원 정도에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은 34,000원, 목표 주가는 4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자화전자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증설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또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수혜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 지금은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할까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네.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해 있는 경우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보통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못 나오면 종목들은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네. 요즘에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증설을 했고 이제 증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가동이 3분기부터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을 뒤로하고 4분기부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3분기보다 4분기가 나아진다 해서 당장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적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제품 같은 경우가 15 시리즈, 이제 16 시리즈 같은 경우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들어가던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이제 고객사가 나눠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증설에 대한 물량을 개런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는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의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보다는 영업이익 기준 한 30% 이상은 나아질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대응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보면은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미리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충분히 가격적으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 지점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해도 좋겠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버티는 전략이 계속 유효하겠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버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네.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외에는 되려 좀 추가 매수의 시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좀 시장이 불안한 감은 있지만 개별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 구간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추가 매수 가격은 현재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네. 좀 시장이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 들어왔을 때는 좀 매수도 가능하기에 현재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이제 작년에 11월 최악의 실적이 나왔을 때 조정이 네. 나온 가격이기에 시장 외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는 이제 한 3만 원 이상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지속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살펴주셨고 자화전자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IT와 또 기술주 위주로도 낙폭이 많이 심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외에 IT와 또 기술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지금은 대표적으로 막 종목들을 퍼뜨릴 때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우리가 IT를 봤을 때 HBM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산을 통해서 전공정당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종목을 막 이렇게 HBM도 사고 전공정도 사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중소형주도 사고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좋을 때 네. 이제 유동성이 뒷받침될 때 그런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지수 레벨을 2,300 그다음에 코스닥 800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은 한 단계 더 지수가 레벨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낙폭과대 같은 경우가 발생한 업종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도 IT 플레이 그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접근하기보다는 IT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낫겠고요. 성장주는 이게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한 3.8% 정도 구간은 유지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 3.4%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할인 요소는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주 중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 뭐 주가가 오래 강했던 의료 AI 같은 경우가 네. 10년물 국채의 조정이 나오면 주가의 반등 탄력이 가장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하시고 미리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조정이 나왔기에 반등이 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강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지금의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해봐도 괜찮은 거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네. 쉽지 않은 이유가 네.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 지금은 네. 전저점이 이렇게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고 싶기는 해요. 네. 막 사고 싶기는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돌아서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도를 내놓고 있고 장중에 네. 그다음에 현물도 동시에 매도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외국인이 보통 선물을 종가까지 한 7천 계약 정도 매수를 해주면 네. 당일로는 현물도 같이 사주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현물로 접근을 했을 때 외국인 기준 한 3천억 원 이상,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1,000억 원 정도 후반 정도 매수를 해주는 게 한 상거래일 정도 확인될 때, 그랬을 때 확인하고 매수를 해주는 게 지금 나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수 레벨을 2,300부터 오늘은 2,270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어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한 방에 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지수대를 확인하고 수급이 턴을 하는 걸 보고 접근을 하더라도 더욱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수급을 먼저 확인하고 지수가 턴을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진 않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의료 AI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건강보험 적용 사례가 또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뭐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JLK가 대표적으로 네. 최근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우선은 비급여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네. 급여 형태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폐질환 부분, 그다음에 뇌와 관련된 부분, 뭐 심근경색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이 뭐 비급여 단계, 급여 단계 이 단계로 연속적인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기대감을 반영하고 올랐다가 당장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계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성장주들이 할인받는 단계다 보니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연초 대비해서 아직 한 4배 정도 올라 있죠.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뭐 양도세 이슈까지 함께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점을 통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연말 정도 께에서는 뭐 내년에 실적이 먼저 돌아설 수 있는 기업들, 뭐 뷰노, 루닛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먼저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순서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 AI와 관련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뭐 뷰노와 루닉 같은 순서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은 만큼 종목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사실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시장 속에 참여를 하면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지수가 과대이격이 나왔을 네. 때 뭐 61이격을 맞춰서 봤을 때는 연중에 최다이격입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원래는 나와야 하는데 네. 그게 어제 반등이 나올 때도 우리가 그 폭이 상당히 적었죠. 네. 그다음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반등이 적어도 갭 상승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네. 그 상승폭 자체도 약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 같은 경우를 이 정도가 저가구나라고 해서 좀 상당히 사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네. 과거의 패턴들이 맞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아까로 돌아갑니다. 네. 아까로 돌아가서 수급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가 바닥인지 뭐 PBR 뭐 0.8배 이 정도 밸류의 매력적인 구간에 돌입을 해서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점이 먹히지 않고 있단 말이거든요. 네. 예, 예전과는 다른 패턴이 있기에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또 신용잔고 같은 경우가 한 17조 원 정도까지 줄기는 네.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한 16조 중반으로 줄어서는 형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미수의 매매 같은 경우가 데일리로 그래도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좀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좀 예전 패턴이 안 먹히는 시장이기에 급한 매수는 좀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사실 뭐 확인이 계속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어려운 시장인데 그렇다면 10월 장은 사실 지금 좀 처참하게 마무리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11월도 이럴 것이다라고 저희가 뭐 예상을 한다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11월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걸 기대하면서 좀 접근해 볼 만한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낙폭과대 쪽부터 나옵니다. 네. 주가의 조정이 나온 쪽 낙폭과대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앞단에 재고가 많고 판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선 2차 전지 네. 같은 경우 조정이 나왔기에 코스닥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에 대해서 가시하게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 복원력이 빠를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의류 연결해서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F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처음에 말씀드린 쪽 이제 해외 매출이 나오는 음식료 쪽, 뭐 네. 삼양식품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거래소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또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최선호로 말씀드립니다. 네,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반도체 주 중에서 어떤 쪽에 선호한지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에 공략을 해주신 신성ENG가 지금 12%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유해 봐도 괜찮나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한번 네.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좀 했는데, 일단은 좀 시장이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다시 한번 1,9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리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을 좀 리뷰 부탁드릴 텐데 3%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역시 뭐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택도 잘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난주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흔들림이 네. 나오고 있어요. 흔들림이 나오는 것은 그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하이닉스 적자폭이 예상보다 2천억이 좀 더 나오면서 네. 약간 실망감이 나오면서 흔들림이 나왔거든요. 또 미국 빅테크 종목군들도 실적은 좋았는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나오면서 영향을 좀 받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본실적이 발표를 합니다. 네. 삼성전자 본실적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잠정 실적에서는 내용을 모르죠. 그냥 딱 금액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본실적에서 세부 항목이 공개가 되는데
반도체 쪽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 뭐 심택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다른 부분이 선방을 해가지고 좋은 실적이 나온 거라면 조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실망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가지고 계시되 삼성전자 본 실적 발표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갈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본실적 발표에 따라서 비중 조절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도 사실 오늘 살펴보면 모두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한숨이 나오시죠? 주가 매수는 네.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 생각 좀 하고 네. 있어요. 뭐 반도체뿐이 아니라 네. 많은 종목군들이 뭐 앞에서 말을 하셨지만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전체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을 하는 것인가 지금?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황이 좀 좋지 못해서 좀 하락을 하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바닥을 다졌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어떤 종목을 이상한 종목 빼고는 네. 웬만한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게 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저는 반등 시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좀 보수적인 그 전략을 최소 뭐 한 2주 이상, 네.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두세 달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전략으로 뭐 2, 3개월까지 바라봐야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4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30년 1,000억 달러 거대 시장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네, 1,000억 달러 가지고 싶네요. 지금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네. 새로운 시장으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여기저기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이거 다 가져간다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는 되게 조금 가져올 거지만 어쨌든 시장이 성장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파이가 좀 커지는데 뭐 새롭게 좀 접근이 되는 분야인가 봐요, 대표님. 거의 뭐 네. 제가 가져온 게 제약바이오인데 네. 뭐 만병통치약으로 불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인데 만병통치약하니까 약간 약장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좀 각광받았던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네. 비만 치료제 이쪽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111로 같은 경우는 덴마크 GDP보다 더 네. 기업의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덴마크에 지나가는 개도 10유로씩 물고 다닌다고 입에 물고 네. 다닌다고 할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가 단순하게 뭐 예전처럼 체형 관리, 몸매 관리 네. 쪽에 접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비만은 모든 거에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뭐 어디에도 효과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만병 치료제로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비만 치료제가 원래 타겟이 아니라 네. 다른 걸 치료하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비만 치료제가 네. 제가 부각받는 걸로 알고 그쵸.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치료를 하다가 좀 비만으로 시선이 돌려진 건가요? 뭐 여러 분야로 그러니까 뭐 있죠.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관련돼서도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뭐 여러 부분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그런 쪽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심장병 관련된 치료제로 준비를 하다가 뭐 다른 쪽에 효과가 좀 있어서 조금 더 커서 좀 개발을 한 것처럼 이번에 이런 비만 당뇨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 일론 머스크가 뭐 위고비 관련해서 네. 발언을 하면서 그쪽에서 많이 시선이 돌아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몸매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뭐 하나가 변화가 된다라면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쪽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미용 쪽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식단 관리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의학계 쪽을 따진다라면 의료 쪽을 따진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비만, 뭐 당뇨 이런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 당뇨 관련돼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뭐 그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 이런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주사제로 네. 하던 것을 이제 경구형으로 네. 좀 몇 개 편하게 뭐 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뭐 이것을 딱 어디가 딱 수혜다 말하기가 좀 힘들 정도의 만약에 이것이 계속 그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꾸준히 성장을 한다라면 네. 뭐 산업 전반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하면 사실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뭐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미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의 모멘텀이 없는 쪽은 좀 제외를 하고 봐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2017년, 18년도에 그 제약바이오 붐이 엄청 불었을 때 네. 흐름을 보면 특정 약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뭘 개발한다더라, 어떤 기업이 무엇을 준비한다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같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비만 꼭 이게 지금은 비만 당뇨 쪽에 좀 최근 들어서 포커스가 많이 조금 식었지만 여름까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어찌되었든 무슨 약을 하나 개발한다는 것 자체 또 어떤 약이 히트를 친다라면 또 연관된 회사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걸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예전에는 쳐다도 안 봤었던 기업인데 이런 회사도 있으면 또 이런 회사도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으로 네.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에도 훈풍이 불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펩트론이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비만 치료제가 여러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도 진짜 좀 이상한 기업들도 갑자기 뭐 갑툭튀로 비만 치료제 네.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주가 네.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런 회사는 뭐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관련돼서 연구와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약이든 네. 투여를 한 다음에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좀 지속성을 띌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딱 먹고 나서 효과가 뭐 20-30분 지나고 나서 없어지게 된다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그 약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한번 약을 뭐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이것이 오랫동안 장기간 이 지속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네. 그런 주사제로 주사를 맞았을 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거라고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유산균 먹을 때 네. 그 요크루트 같은 거 먹을 때요. 광고에 나온 게 그 헬멧 쓰고 네. 지나가면서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장 끝까지 뭐 살아서 간다 뭐 이런 네. 광고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펩트론이 갖고 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그 약에 어떤 그렇게 이제 그 캡슐 뭔가를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놓고서는 네. 그 성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이런 뭐 아까 지금 제가 당뇨 그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뇨라든지 요즘에 이제 뭐 암도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이런 오랫동안 조금 한 번 투여를 해서 한 번 처방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좀 이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꼭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사업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가장 제일 큰 게 약간
질환 관련된 네.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한테 좀 투여하기 위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도 좀 많이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펩트론은 단순한 기술 특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 특허를 다른 회사에 이제 매각을 한다든가 팔아서 로열티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펩트론은 아예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허를 뭐 판매를 해서 로열티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낙폭과대 인식도 좀 있고요. 네. 회사의 성장 모멘텀들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오늘 장중에 한 6% 정도 올라왔다가 네. 7% 정도 이상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줄었는데 저는 뭐 27,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5,000원 단기적으로는 한 35,000원, 4만 원 정도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펩트론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 라인 2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어제 반등을 뒤로 하고 계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1.5%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2275선에서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 큰 약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735선 정도를 가리키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사고 있습니다. 3,763억 원을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는데요. 3,462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거기에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817억 원 파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2,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좀 안타깝죠. 아침에 상승 출발을 네. 좀 했는데 처음에는 2차 전지, 그러니까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 상승해서 코스피는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0.5% 내외의 상승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줄줄이 흘러내렸어요.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 전환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좀 플러스 한 1% 내외 상승 출발하면서 특히 뭐 부품주들이 뭐 UAW 그 파업 해제 뭐 이런 이제 그 마무리 얘기가 나오면서 부품사들이 조금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뭐 그다음에도 힘을 전혀 못 내고 하락 전환해버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대부분 오늘 크게 좀 대밀리다 보니까 코스피도 속절없이 1.5%대 영중 최저치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 2,300포인트 이탈하면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 거의 3% 가까운 네. 하락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수급적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관망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단기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좀 있으면서. 그래서 주식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물 쪽에서는 좀 나름대로 제법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었는데 오늘은 대부분 주식도 한 4천억 가까운, 그러니까 뭐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합친다라면 거의 뭐 5천억이 네. 넘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도 오늘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신규 매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규로 매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부담스럽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럽게 보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오늘 좀 제법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흘러내린 거라서
반대로 만약에 내일 FOMC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에 반영이 될 텐데, FOMC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 나온 거는 바로 급격하게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어쨌든 현재 전체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면서 오늘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도 저점을 이탈을 했고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호재를 좀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 역시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정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흐름인데 아쉽다는 말도 너무 연일해드리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나마 상승을 했던 업종은 보험 업종이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 업종이 0.64%의 강세, 운수창고 업종이 0.58%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업종 대체로는 하락세가 짙었고요.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 업종에서 하락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더욱더 크게 빠진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6%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업종이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종이목재 업종 역시도 4%대 후반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굉장히 어렵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달에 대한 전략 이제 좀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0월의 마지막 거래일마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 순환매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께서는 11월에는 반도체와 조선, 클라우드의 공략이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반등을 확인한 후에 진입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지금은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반등을 준다 그러면 목표지가 조금 크게 열려 있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한 2천, 예를 들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반등을 준다 그러면 반등에 성공을 하면 그 전주 그 초반 한 2,460이나 2,45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을 주다가 결국엔 흘러내려 버렸죠. 그러면서 오늘 좀 2,300까지 이탈을 해버렸다는 걸 본다면 여기서 반등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시장 실적 실망감에 대한 어떤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이던스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4분기 실적 때까지는 증시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FOMC 관련해서도 우려와 기대 좀 반반 상존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FOMC가 시장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현재 금융 상황 그리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뭐 통화 정책을 확대할지 줄일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게요. 우리 구세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동결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다음 코미디가 상당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는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라는 말은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현재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5%를 저항을 막고 계속 이제 좀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5%를 돌파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4% 중반으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아무리 뭐 해외 시장이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시장은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은 아마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뭐 연말까지는. 그리고 최대 금액으로 따지면 전 올해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매수했었던 물량을 전량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11조, 10조 이상의 외국인 누적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좀 최근 들어서 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반등을 노리면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자라는 생각을 갖기에는 지금은 좀 섣부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뭔가가 이벤트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빅테크 실적이든 뭐든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든 뭐든 이것이 정말 좋게만 나온다라면, 좋게 해석이 된다라면 시장이 강하게 다시 한번 V자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모멘텀들이 다 악재로 좀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히 뭔가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뜬금포 아니겠습니까? 테슬라의 테슬라가 문제가 아니죠. 네. 그 차량용 반도체 혹은 파나소닉의 어떤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회사들의 실적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전망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급락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속절없이 아침부터 크게 하락을 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또 이게 넘어가고, 이게 전체적 연쇄 효과를 보여주면서 원래 오늘은 반등이 좀 제법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반등을 못 해주고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뭐 아예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열어놓고, 혹은 종목별로 어느 정도의 반등 목표치를 열어놓고 비중을 줄일지를 11월 달은 고민을 해야 되는 달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시장 상황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일장에서는 저희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그나마 이제 뭐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든가,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는 쪽은 이번 주, 그러니까 물론 어제 오늘 하루 이틀만 가지고 우리가 딱히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국 소비주가 조금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저께 호텔신라는 급락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좀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카지노라든지. 그래서 약간 중국 소비주들은 좀 개별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추가적인 반등을 상대적으로는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오늘도 홍콩 증시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게 마감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화권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또 그 다음 주죠. 11월 11일. 예, 11월 11일이 이제 관군절, 다음 주 주말이네요. 그래서 이 관군절 이슈에 따라서 조금 중국 소비자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또 약간 차익선 매물이라든지 그 모멘텀이 좀 식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는 뭐 중국 소비주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도 체크를 해볼 타이밍인데 중국 소비주와 관련해서 일주일 정도 바라봐도 좋겠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들어오지 않는 건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매력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좀 있어야 할까요? 뭐 매력도를 올리려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야죠. 경제 성장률이 매우 안 좋죠. 뭐 1%, 미국이 지금 5%야. 물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다 높은 건 맞는데 뭐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 국가들보다도 못해요. 수출도 엉망이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가 미 국채 금리가 5%가 넘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물론 이게 뭐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꼭 정답이라 말은 못했지만, 신흥국 시장,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미국보다 조금 하위권에 있는 국가들은 금리가 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채권에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었는데, 미국 채금리가 지금 5%가 넘는 상황에서 5%를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투자 시장 또 시황 자체도 좀 안 좋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는 저는 뭐 너무 안 좋게 말씀드린 걸 수도 있겠는데, 미국 증시의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한 11,0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11,000이나 12,000 이하로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 연말까지. 그러면 미국 증시에 안 좋은 게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자산이 미 국채만큼 매력적인 건 없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국채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국내에 주식을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당장 외국인들이 가계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쉽진 않고 내년의 흐름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좀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고 내년 이후를 바라보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퓨런티어와 덕산 네오룩스, 자화전자를 구조해드렸습니다. 퓨런티어에는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고요. 덕산 네오룩스와 자화전자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펩트론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만 해도 1,00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승부수로는 중국 소비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